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요, 대부분 이 준비 기간을 1년 정도 잡고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기초부터 기본, 또 심화 단계까지 수업을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자신 있게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청해 보도록 할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 이성기입니다. 이번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임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내용은 간단히 보셨고, 이제 이번에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시행령에서 단지 우리 임목을 말할 때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까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의제 부동산 그래가지고 이것들은 원래 부동산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를 거쳤을 때 부동산 된다 이랬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공시 절차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 드린 바 있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임목이 뭐냐고 할 때 수목의 집단이었잖아요. 수목의 집단인데 뭘 했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순서 보니까요. 먼저 등록을 한 다음에 등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임목 등록 원부에다가 등록을 했고, 여기 첫 번째였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럼 임목이 된다 이랬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부동산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그 명인 방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등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말이죠. 자, 일단 첫 번째 임목은 부동산이 됐죠. 그러니까 임목의 주인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고요.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부동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면요. 은행 담보 넣고 돈을 빌려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임목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과 독립된 권리입니다. 독립된 권리다. 그러므로 토지와는 별개 또 하나의 부동산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배우시겠습니다만 약간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런데 임목과 토지 소유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같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경매 등의 대물이 인해 가지고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되었다면 된 경우에는요. 자, 토지 소유자는 말이에요. 임목 주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법정 지상권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임목에 예를 들어서요. 임목을 은행 담보 넣고 돈을 빌려 왔거든요. 자, 그럼 임목은 부동산이죠. 거기 저당권이 설정이 됐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영향이 있느냐 이 문제예요. 거기 보니까 베어냈답니다. 벌채했다. 그런데 그럼 나무를 잘랐다는 뜻이겠죠? 잘랐으니까 토지하고 분리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저당권 설정을 할 때 말이죠. 이건 나무예요. 나무다 보니까 산불날 위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탈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고자 할 때는 먼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보험 가입을 해야만 이제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 이럴 수 있겠죠. 임목에 이제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설정이란 표현은요. 권리가 만들어졌다는 뜻인 거예요. 자, 이제 돈 갚는 날짜가 아직 안 됐어요. 자, 채권 기한 도래 전 그랬죠. 다시 말하면 돈 갚는 기한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임목을 잘랐다는 뜻이에요. 벌채했다. 그 멸실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 저당권자니까 은행이라고 이해하기 쉽겠어요. 은행이라고. 그 은행에서는 그 임목을 갖다 경매에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팔리겠죠. 그럼 팔린 그 돈은 지금 회수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채권 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갚는 날짜가. 그러니까 기한이 다 차이겠죠. 그래서 그 돈은 공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랬다가 채권 기한 지난 다음에 돈을 찾아가라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몇 가지 보이시는데 보다 또 깊이 있게 하는 건 다음에 또 할 테인인데 어쨌든 이 정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상 규정돼 있는 또 하나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죠. 광업재단과 공장재단 그래요. 이것도 이제 반드시 또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여기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공장 이해하시면 쉬워요. 공장이다. 공장인데 이제 재단이라고 돼 있죠. 재단. 재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뭐 우리가 이제 상표, 뭐 각종 토지, 건물, 공장, 기계 등등이 모아서 공장재단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먼저 보전 등기를 하고요. 보전 등기 이게 먼저예요. 보전 등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저당권 설정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그게 공시 방법이 되는 거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등기한 후에 얼마 이내 저당권 설정해야 되느냐? 예, 10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거고요.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 어쨌든 이제 보시니까 밑에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공장이니까 어떤 권리와 각종 설비를 묶어서 먼저 보전 등기했다. 그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부동산이 된다. 는 뜻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개할 수는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단지 약간 어려운 말 나올 수 있는데, 자, 재단이 되기 전에 이 말입니다. 만들기 전에 압류나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 요 내용들을 민법도 다뤄줄 수 있겠지요. 공시법도 있겠고요. 자, 그럴 때 거기 자, 압류가 돼 있다든가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공장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건물이 압류가 돼 있어요. 또 뭐 공장 기계가 가압류가 돼 있답니다. 그럴 때는 재단 만들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걸 다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공장 여기 주입빛이 있네요. 공장 재단인 경우일 때는 저당권자가 동의를 해주면 임차권이 인정이 되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말이죠. 임목에서는 어떤 게 인정되냐면요. 임목에서는 자 일단 부동산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설명드린 대로 소유권이죠. 자,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소유권. 자, 두 번째 은행 담보 넣고 돈 빌려온다고 그랬죠. 바로 저당권이죠. 자, 저당권도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아까 여기서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처음에 주인이 같았다가 경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을 때에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한테 지상권 설정으로 보겠다 그랬잖아요. 하나 또 나오죠. 여기 지상권.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인정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이 두 개 재단은요. 두 가지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일단 앞에 소유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보이시죠? 소유권 요거 하나. 두 번째 저당권. 그럼 여기는 소유권과 두 번째 저당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죠. 다만 공장일 때는요. 저당권자가 동의했으면 임차권은 된다 이 뜻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중개 대상물의 내용을 보신 거고 법률이 있는 것들 시행령 구분해서 내용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닌 게 쭉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자, 이제 88례가 보니까 2011년도 판례 나와 있었죠. 바로 대토권, 대체 토지를 취득할 권리 이 뜻이거든요. 내용보다 중요한 거는 용어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대체 토지를 취득할 권리는 중개 대상물권이 아니다라는 판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분양권과 입주권 나와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분양권 이해를 쉽게 볼까요? 아파트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은 중개할 수가 있어요. 분양권 중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입주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있는데 입주권 여기 보실까요? 자, 주택법상 입주권은 중개 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한 증서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에 거는 분양권이고요. 분양권이고 밑에 거는 자, 추첨을 했을 때 당첨만 된 상태에서 일대 입주권은 중개 대상 물건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자 밑에 세 번째 보시니까 도정법이라고 하거든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입주권은 중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내용보다도요. 이해하시기 앞서서 어떻게 할까요? 이 제명만 비교하시면 돼요. 제명, 법 이름. 자, 앞에 주택법상 안 된다. 줄일게요. 도정법상 된다. 이렇게 하고 일단 지나가십시오. 여기는. 그래서 이제 구분하면 분양권은 다 되고요. 입주권일 때 앞에 제명이 어떤 법 이름을 썼는가에 따라서 중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는 뒤에 하시면 되거든요. 자, 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금이죠. 이건 상가에게 상가 권리금은 중개 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일장에서는 이제 그 총칙 편이었으니까 한 두 문제쯤을 대비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가 용어정이고요. 또 하나가 중개 대상 물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권리를 물을지 물건을 물을지는 모르죠. 출제자 맘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개는 대비하셔야 되는 게 되고 만에 하나 세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용어정이 하나, 물건 종류에서 보통 하나, 두 개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제2장 가죠 이제. 제2장이 바로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여기서는요. 이제 보통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많게 두 개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혹은 두 개쯤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바로 공인중개사 제도와 관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주의하시면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며 어떤 내용인가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한 문항 얘기합니다만 뭐 평이 두 개도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시험 제도 볼까요? 여기는 내용이 쉬워요. 쉽습니다.
자, 일단 자격시험 제도 한번 보죠. 자, 누가 시험을 시행할까요? 시험 시행권자는요, 바로 시도지사입니다. 특광도지사. 시도지사가 원칙적 시험의 주관처죠. 시험 시행 기관입니다. 그런 예외로 이제 보시니까 자, 국토부 장관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의결을 거쳐야겠습니다만 자, 이 둘을 묶어서 시험 시행 기관 그래요. 자, 시도지사가 원칙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다. 근데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거든요. 실무상에서는 위탁 시행이 돼 있죠. 현재 이렇게 위탁이 하고 있답니다. 여기 공단에 위탁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들어오니까 이제 출제위원인데, 자, 출제위원이야 누가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바로 여기 시험 시행 기관장이 임명 요청한다 하시면 돼요. 내용 생략하시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할 자를 말하죠. 출제할 사람들은 바로 시험 기관장이 임명 요청한다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응시할 때 자격이 나와요. 자격인데, 자, 일단 여기 제 보시면 두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어요. 누구냐면 원래 있었어요. 자격증이. 그랬다가 취소되고 3년은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 시험 볼 수 없다 이거죠. 자, 시험 응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으나 어떤 잘못을 했겠죠. 취소를 당했어요. 그럼 3년간은 시험 볼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시험엔 무효 처분일이라고 돼 있죠. 자,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시험 볼 수 없다는 얘기인데, 자, 누구냐면 이제 쉽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제 컨닝했다 보통 그러잖아요.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 시험에서 부정행위한 자 적발됐죠. 그럼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요. 5년간 시험 볼 수 없어요. 절대 큰일 납니다. 그죠? 뭐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제 두 사람은 시험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연수 외우셔야 합니다. 자격 취소된 후 3년, 그다음 부정행위한 자 5년간 시험 볼 수 없다. 그러면요,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이제 이 사람들은 응시가 안 된다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다음 쭉 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응시할 때 뭘 내야 되느냐? 이제 돈을 내야 합니다. 돈, 수수료. 그 뜻이죠. 수수료를 내야 된다. 는 얘기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수수료를 돌려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응시 안 할 땐 도로 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만 체크해 보시냐면요. 두 개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한번요. 지금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 자, 무시하고 7자가 보이죠. 그럼 뒤에는요 60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요. 앞에가 10이거든요. 그럼 뒤에는 50 그래요. 몇 번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자, 일단 숫자를 좀 눈에 익혀 두세요. 자, 돌려주겠다. 얼마를 돌려준다? 7 다음 60, 10 다음 50 이렇게. 위에 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 두 개를 좀 눈에 넣어두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 공고한다는 건데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략적 공고 있고 구체적 공고 있고 그렇겠죠. 그다음 시험은요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자, 2회가 아니고요 1회 이상 한다고 되어 있네요.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우리 시험이 이제 올해가 29회 시험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5회 시험 때 두 번을 본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그러니까 이제 1년에 두 번을 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예외적인 경우였고요. 이제 한 번만 봤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제 1회 이상 시행한다. 그다음 물론 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시험 기관장은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그런 얘기고. 그다음 뭐 시험 방법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뭐 이제 구분한다는 얘기고 1차, 2차를 구분한다. 뭐 아시겠으나 우리가 1차는 두 과목이죠. 민법과 부동산 학개론이 있고요. 1차, 2차는 네 과목이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하루에 시험을 다 보지요. 지금 하루에 시험을 다 봅니다만 원래 법 규정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차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현실적으로 볼 때 이제 하루에 다 하고 있는 거죠. 뭐 내용 참고하시면 될 내용이 있고요. 합격자 결정이야 뭐 이것도 이제 일단 과락은 없어야 되죠. 40점 미만은 과락이니까. 그래서 얼마입니까? 평균이 60점이면 합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라는 게 100점이 필요가 없는 과목이에요. 없는 시험이에요. 60점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조금만 하시면 다 능히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물론 열심히는 해야겠죠. 그죠? 그냥 주진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60점만 넘어가면 합격한다. 그런 차원이 나는 거고. 자, 어쨌든 이제 2차 마찬가지입니다. 1차 둘 똑같아요. 자, 똑같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청구할 사항이 될 테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럼 이제 자격증을 줘야겠죠. 누가 주나요?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자 1개월 내에 합격자에 대해서 자격증을 이제 준다 이런 얘기겠죠. 자격증을 이제 받으면 이제 된다는 뜻이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격증 관리가 나오는데 이건 양도나 대여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죠? 양도 대여할 수 없다. 양도 대여하면 뭐가 된다? 자격 취소가 돼요. 자격 취소. 그리고 더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처할 수가 있어요. 절대 자격증을 양도한다든가 대여를 행원해서는 안 되겠죠.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 밑에 이제 판례가 이제 양도할 수 없다는 관련 판례가 나와 있는 게 있네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빌려준 자와 빌려온 자가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빌려주었다면 양도 대여한 자는 둘 다죠. 자격 취소하고 형벌. 그러면 이제 양수나 대여를 받아온 사람도 벌을 받는다니까요. 그들도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다르죠, 그죠? 빌려주면 취소하면서 형벌에 처할 것이고 빌려온 사람들은 형벌에 처하고 이 둘 다를 벌한다는 얘기니까 절대 빌려줄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판례 관련 판례 나오니까 뭐 빌려주면 안 된다는 관련 판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명칭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닌 자가 명칭을 사용했다면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명칭 쓸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니까 함부로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벌칙을 숙지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이제 여기 조금 중요한 사항 나오네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여긴 내용 숙지가 좀 필요한 단어입니다. 자, 일단 어디 있으면 어떤 일을 하는 걸까 이거거든요. 자, 일단 어디 있나요? 볼까요? 어디 있나요? 자, 국토교통부에 있고요. 자, 임의기관 그랬네요. 임의기관이다. 어떤 뜻일까요? 이 위원회는요 반드시 두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 둘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둘 수 있다. 임의적 기관이다. 어떤 일을 한다? 이제 보니까 앞에서 자 어떤 공인중개사 업무된 사안을 뭐 심의도 하고 또는요 업무 집행을 감독도 한다고 이렇게 뭐 쭉 가서 이렇게 심의한다는 얘기인데 자 심의한다 어떤 사항을 심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자 세 번째 어디 있다 이제 국토부 교통부에 있고요. 필수가 아니라 임의기구이고 말 그대로 하는 일이 심의위원회니까요. 뭐 한다? 심의하는 일을 하지요. 어떤 사항 심의할까 볼까요? 밑에 자 이걸 외우시면 참 좋겠는데 자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자 시육 변손 그랬네요. 이제 앞자 두 문자를 따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걸 외워보세요. 시육 변손. 자 이제 시자가 뭔가 볼까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요. 두 번째요 중개업의 육성에 대한 사항 심의하고요. 그다음 중개보수 변경 사항을 심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 관한 사안을 심의하거든요. 그래서 시육 변손 이건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등 자격 취득 관한 사항, 그다음 육성 변경 배상 책임 보장.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여기죠. 자, 요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밑에 볼까요? 자, 심의 사항이 구속력을 갖는다 이거죠. 네 개 다가 아니고 뭐만 시자만 그래요. 보시면 자, 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안을 정했을 때 시도지사는 이에 구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야 된다.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여기 있는 거죠.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안을 정했을 때는 시도지사는 이에 구속돼야 된다. 그러면 구속력 갖는다는 얘기니까 자, 네 개 다가 아니라 시자만 그렇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일단 이제 네 개를 좀 암기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구성될까 문제인데 자, 먼저 인원 수 볼까요? 전체 구성은요. 1, 7,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자,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죠. 이제 앞으로 계속 수업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험을 대비하시기 위해선 숫자가 많을 거예요. 기간, 날짜, 숫자 등이 많은데 숫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숫자 앞과 뒤에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용어를. 우리 출제할 때 보면요. 숫자는 그냥 그대로 준다고요. 주는데 앞 용어를 바꿔서 틀리게 만듭니다. 내용들을. 그러니까 절대로 기억하실 거는 숫자 믿지 말자. 숫자 앞과 뒤 용어를 잘 확인해서 완벽히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시작입니다. 그게. 어쨌든 이제 여기서 숫자 이렇게 이제 1, 7, 11이고요. 자, 위원장 나오죠. 위원장 누굽니까? 국토부의 제1차관이에요. 주의하실 점은요. 자,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그럼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틀렸습니다. 아니고 제1차관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위원들이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될까요? 문제인데 일단 위원은 누가 임명 위촉하느냐면 저기서 자 바로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자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여기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요. 어떤 사람 볼까요? 한번. 자 일단 공무원 있죠. 공무원. 자 국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있고요. 두 번째 있네요. 바로 전문가 있네요. 전문가. 부동산 금융 등 전문가.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소지자, 그다음에 부교수, 소비단체 임원이거든요. 그럼 변호사. 자, 자격자 누구인가요? 변호사. 그리고 공인회계사, 자격자, 자격 있는 사람. 그리고 자, 부교수 이상 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소비자 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이렇게 되죠. 이제 나중에 가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앞에 요 큰 타이틀 보세요. 공무원, 그다음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부교수도 있고 그다음에 있더라. 그다음에 이제 추천받은 자가 있는데 여기는요. 자, 세 군데 나오죠. 협회에서 추천,
이렇게요. 그다음에 쭉 가보니까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추천, 또 하나가요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추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자, 이런 사람들로 위원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임기 나오죠. 여기 임기는 이제 일단 이렇게 볼게요. 공무원 빼고 이 뜻이에요. 빼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제 그 공무원 빼고 자 2, 3, 4, 5, 6, 7, 8 번호 붙어 있죠? 자 보세요. 2에서 8까지 위원만 임기가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임기는 자 2년이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쭉 가보니까 이제 뭐 사임 등으로 됐다더라. 그럴 땐 전임자 남은 걸 한다는 뜻이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간사 등이 있네요. 자, 간사는요 한 명을 주는데 거기는요 누가 자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는 사람이죠. 이렇게요.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게 이제 인적 구성에 대한 내용을 보신 거고요. 또 운영은 뭐냐 참고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맨 위 보시는 게 이제 뭐 그 개의 이제 처음에 보니까 맨 위에 뭐 이런 쭉 내용은 뭐냐면 뭐 의결 정족수 등이죠. 어떤 회의나 거의 같다고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위원장 직무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바로 위원장이 뭐 회의를 대표한다. 그다음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세 번째 보시면요. 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원칙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게 되고요. 다만 긴급한 경우더라. 그러면 그때는 자 긴급한 경우더라. 그럴 때는 바로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게 돼요. 이렇게요.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라는 걸 보실 수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이 나오는데 먼저 4개의 용어 나오거든요. 자, 제척, 회피, 해촉, 기피. 그렇죠? 자, 제척, 그다음에 회피, 그다음 해촉, 기피. 제척. 여기 보시면 당사자, 그다음에 친족, 참고인, 감정인, 대리인. 어떤 뜻이냐면요. 자, 위원 본인들이나 또는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해당 안건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됐다더라. 그럴 땐 심의할 때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척 그러죠. 그래서 자,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했을 다음 어느 하나 여기 4가지요. 여기에 해당됐다더라. 그럴 땐 의결해서 제척된다. 심의할 때 참석할 수 없다 이 뜻이고. 그럼 이제 어떤 게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회피는요. 회피는 위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겠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물러나겠다. 내가 물러나겠다. 회피. 그다음에 이제 강제로 내보냅니다. 그럴 때는 해촉이죠.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 해촉을 할 수 있어요. 해촉할 수 있다. 왜냐면요. 위촉권자가 국토부 장관이었거든요. 그 해촉권도 그한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피라는 건 뭐냐면 그 심의를 받는 사람들이 난 저 위원이 싫어요라고 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기피라고 하죠. 자, 제척이라는 거는요. 여기 해당이 됐다면 심의할 때 들어오지 말아라. 제척. 위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겠다. 회피. 내보낸다. 해촉. 난 저 위원이 싫습니다. 라고 피한다. 기피. 용어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들어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 어떤 사유인가 볼게요. 자, 한번 당사자죠. 여기 보니까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까지예요. 심지어는. 자, 그 사람들이 그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가 되거나 아니면 그 안건과 관련해 가지고 공동의 권리나 의무자인 경우에 이렇게 줄여서 어떻게 돼요? 당사자. 첫 번째 제척 사유. 두 번째는요. 자, 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세 번째 참고인, 감정인이죠. 뭐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이렇게 묶어 가지고 참고인. 뒤에요 감정인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앞에 따서 참고인 감정인. 그다음에 이제 뭐 대리인 있겠죠. 그래서 위원 등이 또는 그 법인 단체 등이 뭐 법무법인 등이랄 수 있겠어요. 안건의 대리인이었던 경우죠. 이렇게 4가지. 그래서 묶으시면 4가지 나와요. 당사자, 그다음 친족, 참고인 또는 감정인과 대리인인 경우가 바로 제척 사유다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해당이 됐다면 이제 심의할 때 들어와서 안 된다. 제척. 물러나겠다, 회피, 내보낸다, 해촉, 피하겠다, 기피. 용어 이해하시고 이건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위원회가 한 문제쯤을 대비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제2장에서는 문제가 하나 혹은 많으면 2개까지 생각하시면 되겠고 3장 이건 중요한 단원이에요. 일단 이제 단원 소개 한번 볼까요? 여기는 평균 이제 2개나 3개 정도 출제가 되는 단원이죠. 단원인데 이제 뭐 등록 기준, 그다음에 관련된 각종 벌칙 등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결격 사유가 중요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많으면 3문항 정도를 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제 등록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등록제도. 자, 등록이 뭘까요? 등록이 뭐냐면 이제 어떤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행정청에 비치돼 있는 공적 장부 여기서 이제 굳이 써드린다 그러면 등록
대장이라고 하는 공적 장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다가 뭐 한다 이제 기재, 바로 기재한다, 등록을 하고 그런 사실관계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죠? 등록을 한다. 말을 풀어볼까요? 자, 중개업하겠다고 중개업을 하고 싶습니다. 등록을 주세요. 그래요. 그럼 자 확인을 해보니까 합당하죠. 타당합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등록 받아주겠죠. 받아주고 그 받아준 사실을 공부에 기재한다는 거죠. 근데 등록이라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등록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띠었을까요? 문제인데요. 자세한 것은 이제 요 내용들은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만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행정행위 성격을 띠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등록은 시, 군, 구청장이 주거든요.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한 행위죠. 줄이면 행정행위다. 거기서 명령적이다 그래가지고 허가 성격을 띈다 그러거든요. 허가 성격이 뭘까요? 원래 있던 건데 금지한 상태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풀어주겠다 할 때 허가라는 거고 자 대인적이다 이 뜻은요. 등록을 주면 받은 그 사람만 효과가 있어요. 양도등이 안 돼요. 대인적이다. 그건 이제 일신전속적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자 기속적이다는 뜻은 뭘까요? 요건에 합당하다. 그럼 반드시 처분을 해줘라. 기속적 뜻이고 그래서 중개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중개업하기 위한 효력 요건이 되는 거죠. 쭉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뜻이 어때요? 이거 가면요. 우리가 중개하려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등록을 받고 해야지 안 받고 할 수는 없어요. 하니까 등록을 받고 하라 바로 적법 요건이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두 개 비교하실 때 등록을 받고 해야 된다. 그러면 적법한 중개업이 되겠지만 등록이 없다. 안 받고 했다. 그럴 땐 그걸 우리가 무등록이라고 그래요. 무등록은 법에서 금지해놨어요. 그래서 업을 하고 싶을 때 반드시 등록을 받고 하라는 뜻의 적법 요건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이제 등록 절차가 나오게 되는데 또 등록 절차부터 다음 넘겨 진행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절차부터 해서 다음 강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요, 이 공인중개사와 관련한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히 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외울 때는요, 시육 변손으로 쉽게 외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놓친 부분 있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